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지금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현재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혼란스러운 분 많으실 겁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까지는 좀 복구율이 좀 미미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먼저 그 주민등록 등초본을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건 지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마 전체 서비스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 같은데요. 네.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마 이게 온라인이 막혔다면 대부분 오프라인인데 그렇다면 완전히 멈춤일 텐데 온라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관련 업무는 아직까지 복구는 안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토지 임야대장 발급도 꽤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거든요. 이것은 지자체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일단 발급 대장 등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체 647개 정부 서비스 중에서 현재 62개 서비스가 복구가 돼서 한 10%가 약간 안 됩니다. 복구율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 사이트는 먹통이 됐다가 복구 후에 일단은 점검 중이라고요. 네, 현재 최신 속보부터 말씀드리면 이 복지로 사이트가 먹통이었다가 복지부에 따르면은 어느 정도 다 상당히 복구를 했고 바로 열기는 뭐래서 자체적인 이제 시험 서비스 임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확인 결과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신뢰성을 확보되면 아마도 본격적으로 오픈할 것 같은데요. 우리의 복지는 대부분 다 이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네. 여기에서 신청과 또 확인 같은 것들이 가능한데 지금은 전체가 다 온라인 사이트가 멈춤이어서 온라인 서비스는 불가합니다. 가령 생계급여, 의료급여, 신청이라든가 긴급복지 이런 것들이 다 안 되고요. 공무원들도 멈춤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온라인 신청을 하더라도 그걸 또 처리를 하고 온라인으로 다시 입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관련한 부분들의 지자체 공무원들의 사회복지 업무도 일단 멈춤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너무나도 긴급하신 분들은 일단 오프라인으로 가셔야죠. 그래서 그렇죠. 주민센터에 이제 직접 방문을 하시면 아마 수기 같은 이제 서류로서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전국의 그 화장터를 예약하는 이 하늘 장사 정보 시스템 여기도 지금 접속이 안 된다고 하는데 예약하려면 직접 화장장 그 터에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서비스가 실은 지금 가장 큰 문제이고 또 가장 많이 논란과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불이 났을 때 이 화장 관리 시스템이 있는 전국에 있는 하늘장사 정보 시스템은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복구 자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회복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장례식장 가보면 알겠지만은 이 죽음은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지금 화장을 해야 되느냐? 전국 화장시설 리스트가 있고 이걸 개별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서 어떤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보고 온라인 신청 등록은 안 되는 거고요. 그 리스트를 보신 다음에 개별 화장장으로 들어가서 온라인 그 화장장의 서버로 아니거나 이제 전화 예약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빠른 복구가 다 된다 하더라도 이 서비스, 이 하늘장사 정보 시스템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모바일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대부분 정상화됐다고 네. 하는데 완벽하게 이제 복구된 건 아니죠? 네, 모바일 신분증 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또 빠르게 회복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모바일 신분증의 신규 발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대신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발급이 되고 있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도 제 생각에는 오늘 내일 정도에 지금 빠른 복구. 그러니까 정부 당국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제 그 서비스에 한해서는 좀 총력을 투입을 해서 빠른 복구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교통민원 24 서비스는 어제 복구가 됐는데 먹통 기간에 범칙금을 내야 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상 참작을 해준다는 방침이고요. 이제 그만큼에 있어서 기간 유예를 하겠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기간 유예고 이런 부분은 안 나왔지만은 큰 틀에서의 이제 운영 법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여기도 민원 24, 교통민원 24도 다 복구가 거의 됐어요. 교통 범칙금 내는 것들, 과태료 내는 것들 다 이것도 정상 업무가 됩니다. 그리고 범칙금 조회까지도 되는 것이고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을 위반했을 때 이제 위반은 잡은 사람을 이제 서버에 넣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훈계 쪽으로 보내줬다라고 해서 이걸 또 이제 악용하려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다만 이제 복구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체국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창구에 가서 네. 뭐 편지나 아니면 다른 소포 보내는 거 모두 가능한가요? 여기가 가장 아마 밀접하고 사연들도 카페 같은 데서 가장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우체국도 빠르게 회복이 돼서 기본적인 편지라든가 소포라든가 또 국제 우편도 일단은 다 복구가 됐습니다. 네. 다만 안심소포라고 해서 귀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안심소포는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됐고 EMS도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걸로 봐서요. 기본적인 업무만 되고 있다. 또 착불소포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 좀 소포에서 조금 더 옵션이 걸린 부분들은 아직은 복구가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곧 추석 연휴가 시작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주문하거나 또 배송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우체국을 통한 신선식품 배송이 안 된다고요? 네, 신선식품 자체로는 아마 우체국 쪽에서도 신뢰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받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 신선식품 배송도 아예 안 되고 있어서 뭐 신선식품을 통해서 추석 선물이라든가 하실 분들은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정부의 민원이나 제안 의견 낼 수 있는 국민신문고 사이트가 있는데 네. 지금 이용할 수 있습니까? 아직요 안 됩니다. 이건 나흘째 전산망 사태의 밉이고 여기를 통해 가지고 민원도 많이 하시겠고요. 갑질 신고도 또 이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 국민 제안함 또 국민 생각함 같은 것들을 이제 가보시면 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서비스들은 현재 사용 불가합니다. 네. 다만 이제 난 진짜 민원을 이거는 넣어야 되겠다라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이제 해당 기관에 이 관련 업무를 맡는 곳에 가서 뭐 갑질이라든가 민원을 직접적으로 따로 좀 방문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공식적인 이 민원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이용해서는 이제 접수가 안 된다는 점들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시각각 지금 뭐 복구가 되고 있는 것들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상황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완전 복구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2주를 목표로 했는데요. 우리가 2주 후를 생각해 보시면 추석 연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석 연휴는 지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문제가 10월 말에는 우리 경주에서 정말 에이펙 정상회의 중요한 행사가 열리고 여기엔 뭐 트럼프 대통령, 지금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국은 어찌 됐건 이제 4주 안에 에이펙 전에는 그야말로 좀 빠른 복구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추석 연휴가 낀 관계로 일단 추석은 좀 지나야 상당 부분 복구율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계획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태로 이제 제때 민원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도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일단 보상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제 국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이 중요한데요. 국가배상법 아마 지금 많이 이제 언론에도 노출이 되고 있는데 보면 관리상 하자일 경우에 있어서 이제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되는데 이번 사태를 꼼꼼히 살펴보면 이게 자연재해가 아니잖아요. 또 뭐 더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야 되겠지만은 이제 배터리를 교체하는 그런 실험 과정에서 아마 이번 화재가 났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상의 하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국가 배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지난번 이제 카카오톡의 그 판교 서버 먹통 사태 때도 당시에 카카오도 거의 한 270억 이상의 이제 배상금을 지불을 했는데 문제는 그 배상 증명 내가 그 기간 동안에 뭐 이 등본을 뽑지 못해서 혹은 무슨 대장과 서류를 뽑지 못해서 이런 피해가 이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했다라는 부분까지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요. 이 기간 동안에 억울한 일 많이 당하신 분들은 이제 충분히 배상이 가능하니까 그런 자료라든가 그런 사안들을 좀 미리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스템 완전 복구와 그리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런 전망해 주셨고요. 대책 마련에도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